오, 하이라이트 좋죠. 아니야. 이 시에서의 절정은 견디기 어려운 극한 상황이 절정에 다다라는 거야. 외놈들의 억압이 절정에 달았습니다. 하지만 넉넉한 관조의 정신, 관조? 니들이 우리 민족 억압해? 갈고? 알았어. 기다려. 잠깐 생각 좀 하게. 관조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강인함을 절제된 언어로 표현해 줍니다. 관조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난 건 사연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러면 체크를 또 따로 해볼까? 관조의 정신. 몰리고 몰렸는데 눈 감아 생각해보자. 이렇게 여기로 오는 겁니다. 깔끔하지. 요만큼 딱 쓰고 끝이야.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한문으로 할아버지한테 한학을 공부했어서 이렇게. 그래서 한문으로 시도 쓰고 이랬었지. 독립운동하면서 저기 북쪽 땅에서 연극 대본도 쓰고 수필도 쓰고 시도 쓰고 그랬었어요. 육사형은. 역시 육사는 형님이지. 이렇게.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외놈들과 싸우겠다. 저항시. 그리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제 제가 뭐 나라 팔아먹은 것들은 막 어쩌고 얘기하면서 무슨 진짜 독립투사 된 것처럼 저는 진짜 독립운동 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잡히면 다 불었을 거야. 아프면 너무 싫거든요. 이렇게. 서대문 형무소 가봤어? 사람을 나무 상자에 넣고 밖에서 못질을 하는데? 손톱을 막 이렇게 드는데? 그래서 저는 너 똘똘한데? 정보를 주고 너 조금 큰일 해라. 그러면 전 싫어요 할 거예요. 저 잡히면 다 불 것 같거든요. 그냥 그럴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나라 팔아먹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상징적이고 남성적이고 지사적이고 하나 더 씁시다. 의지적이야. 현실의 극한 상황. 3번 몰릴 거야. 3번. 극한 상황에서의 초월적 인식. 기승전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한 번은 할 때 됐어. 기, 승, 전, 결. 이러한 용어 기승전결 많이 들어보실 거거든요. 기승전결은 뭐냐? 일어날 기, 기상할 때. 기승전결, 일어날 기, 시상이 시작돼. 승, 상승해. 시상이 심화돼. 전, 전환. 결, 맺을 결, 마무리. 그래서 느낌상 이런 느낌이야. 기승전결, 기승전결 이러한 느낌이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됐어.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또 칠할까? 역설적 표현. 어디 있냐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게 역설이래. 역설이면 앞뒤가 모순되는 건데 제 눈엔 딱히 모순이 보이지 않는데요. 기다려. 강력한 상징어와 남성적인 어조로 의지를 표현합니다. 의지적이야. 오다, 서다, 없다, 보다 전부 다 현재형 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긴박감. 지금 외놈들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 대결의식을 드러냅니다. 이 시에 쓰여져 있는 시어의 특징들은 현실의 극한 상황을 표현해 주고요.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신념을 드러내 줍니다. 일부러 센 단어들을 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 위로 올라와서 이제 살펴볼게요. 여기서 북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침반 펴고 북쪽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쭉 평지 따라 걸어가면 되지. 고원으로 가야 돼. 고원. 어떻게? 위로 올라가야 되지. 헷갈릴 수 있어. 지도에 보면은 맨날 북쪽이 위에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 같지. 아니야. 북쪽은 그냥 걸어서 가면은 북쪽이야.
매운 계절 겨울이에요. 겨울을 아우 매워 미각적으로 감각적으로 표현을 했지. 사람이 살면서 겨울이 제일 살기 힘든 계절이야. 매운 계절 세모 일제강점기. 채찍 외놈들의 탄압과 시련에 갈겨서 마침내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갈겨졌어 휩쓸려졌어 외놈들에게 당했어. 나의 의지가 아니야. 북방으로 왔는데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그냥 와졌어. 북방, 수평적 공간의 극한 지점. 제목이 절정이니까요. 절정을 나타내는 단어 북방,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 세 군데 이렇게 미리 체크는 해놓읍시다.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헷갈리면 안 돼. 뭐라고 써있어? 수평적 공간의 극한 지점. 북쪽으로 가는 건 수평적인 한계야.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는 고원. 고원은 높이 올라가야 돼. 수직적 공간의 극한 지점. 거기에서도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몰렸고 북쪽에서도 높은 고원으로 내몰렸고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 제발 잘못했어요 라고 빌어야 하나가 아니라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 뭔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원해야 하는데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어디가? 북방에서도 고원에서도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심리적으로 극한 상황에 내몰린 거지. 마치 이런 느낌? 비틀 흔들흔들 비틀비틀 한 발 제겨서 디딜 곳조차 없어. 몰리고 이러면 어떻게? 포기하거나 잘못했어요 라고 굴복해야 되지. 근데 형님 멋있어.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바로 이런 게 인식의 전환, 지사적 뜻을 가진 선비스러운 태도. 이렇게 보는 거지. 바로 요게 관조적 자세.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1번 겨울 일제강점기는 강철로 만들어졌지만 일제는 강철이지만 무지개라고 생각해야지. 일제는 강철이지만 무지개를 떠올려야지. 일제는 강철이지만 무지개로 바꿔야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일단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 얘가 왜 역설인데요. 잘 봐. 겨울은 강철로 만든 무지개야. 그러면 겨울은 무지개야. 겨울은 무지개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역설. 다음 강철로 만든 무지개야. 강철이 재료고 무지개가 완성품인데 재료인 강철은 파괴, 차가움의 이미지가 있지만 무지개는 희망, 따뜻함의 이미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재료와 완성품의 속성이 완전 달라. 그래서 역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 정도 느낌이다.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 있어요? 시상 전개 방식 같은 거. 그때는 진짜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한 시만 찾으면 돼. 한문으로 쓰여진 시. 네 줄짜리 시 찾으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북방에서 고원 갔다 서리빨 칼날진 위로 가면 어떻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점층. 겨울로 간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밑줄 긋고 같은 표현 찾기. 장단컨대 3개, 4개는 반어, 하나는 역설. 아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면 4개 역설, 하나 반어. 이거지. 역설과 반어는 어떻게 구분하면 돼? 역설은 말이 안 돼. 반어는 말이 돼.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괜히 오늘 나한테 어떻게 좀 뜯어먹으려고 오 선생님 오늘 너무 잘생겼어요. 그거는 반어지. 이렇게 됐을까요? 밑으로 내려갑시다. 어디에 있을까? 네, 몇 군데 체크하죠. 점층법 쓰여 있다라고. 역설법 쓰여 있다라고. 몰리고 3번이나 몰립니다. 절정은 극한의 상황이죠. 매운 계절은 겨울 일제강점기. 매운 계절은 겨울이고 일제강점기입니다. 눈 감아 생각해본다. 관조의 순간이 오고 있고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역설법 쓰여져 있습니다. 라는 것들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 네, 기승전결 구조를 띠고 있다고요. 북방으로 몰렸다. 몰리고 고원에서 몰리고 그 다음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3번 몰려야 되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면 어디가 있어? 화자의 인식, 극복 의지가 나타납니다. 이 겨울 따위야 내가 이겨주지. 초극하려는 의지와 결단, 남성적인 어조. 이렇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역설. 하지만 이겨낼 거예요. 이야기. 몰리고 역설. 몰리고 점층. 그렇게 확인. 동주 오빠 시하고 같이 보시면 된다. 됐을까요? 역시 옆에 요만큼 쓰여져 있는 애들 있죠? 천천히 읽는데 이분들일 거예요. 시작!
좋았어. 10분만 쉬었다가 문법 이제 시작할 거예요.